원소, 원자, 분자.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이제 이 원소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고대 물질만 설명해드리자면, 자 이제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론 소설을 주장했어요. 이론 소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탈레스가 말한 건 이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제 물이 이제 물질을 구성한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또 조금 이제 또 어떤 사람 이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아니다 이러면서 사원 소설을 주장하면서 만물의 기본 성분은 물, 흙, 공기, 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 근데 또 이때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또 이게 만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또 말을 한 거예요. 원자. 이 사람이 이제 원자란 말을 이제 처음 얘기한 사람이죠. 이제 atomic. 원자라는 단어, 원자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엠페도클레스의 사원 소설을 다시 또 약간 끌어내는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이 사람은 자 사원소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불, 흙, 공기가 세상을 이루는 이제 만물을 이루는 물질이란 거는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얘네가 더 이제 약간 얘네에다가 차가움, 따뜻함, 건조함, 습함 이 네 가지의 이 성질을 또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물질은 계속 쪼갤 수 있다. 끝도 없이 계속 쪼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중세에는 이제 연금술이 한참 이제 약간 유행을 해요. 보면 이제 연금술이 약간 막 뭐 돌덩이를 가지고 막 금을 만든다거나 이제 막 또 절대 막 먹으면 절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제 불로장생약 막 이런 거를 막 만들고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안 되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더 배우겠지만 이제 또 이제 이 물불 흙 공기만 가지고 모든 물질을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뭐 알 방법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끊임없이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막 돌덩이라서 계속 막 금으로 맨날 막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막 몇 세기 동안 해오는 거죠. 진짜 그 유명하다는 그 뉴턴, 아이작 뉴턴 그 사람도 연금술에 매달리다가 결국 죽었죠. 네, 연금술에 매달리다가 늙어서 죽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하지만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게 또 이 지금 현대 사회에 이 기술이나 이게 또 약간 기술이나 기술의 발전도 많이 약간 도움을 주고 또 새로운 물질도 많이 그 과정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또 현대 이 과학에 많이 이제 현대 그렇죠. 또 새로운 물질 발견 등으로 또 도구의 발전이나 새로운 물질의 발전 등으로 화학의 발전에 공헌했다. 그렇고요. 이제 현대 물질관. 자 이제 현대 물질관. 이 지금 우리 이제 원소, 원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거를 처음 누가 얘기했냐면요. 이제 이 라부아제라는 사람이에요.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처음 그 이제 물 분해 실험이라는 걸 언젠가 한번 약간 생각을 해냅니다. 일단 이게 주철관이 이렇게 파이프가 쭉 있고요. 근데 이 파이프 끝에 이제 그 냉각수 그 들어있는 통이 있고 이 또 파이프를 거쳐서 이제 안에 들어간 물질이 냉각이 된 다음에 나와서 또 병이 있고 그 위로 다시 또 이제 기체가 올라가는 통이 있어서 여기 또 이제 병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주철관 여기다가 파이프 끝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이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탁
생기는 거죠. 자 이제 근데 이 주체가 또 이 냉각수로 또 들어가면서 냉각수까지는 이게 또 이게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밑에다 이렇게 막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어. 그래서 이게 주체가 이제 데워진 거죠. 여기 부분이 뜨거운데 이제 라바제가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물을 딱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오르면 칙 하면서 이제 여기 그 불이 이제 연기가 나오고 막 이 안에서 아무튼 물이 약간 증발을 하고요. 근데 쭉 내려가서 뭔가 약간 냉각수를 뭐 또 뭐 거쳤을 거고 또 그 물질이 내려가서 올라와서 또 그 통이 이렇게 또 따로 있죠. 근데 이제 실험이 끝났어요. 네, 실험이 끝났고요. 근데 실험을 끝나고 이제 파이프를 저울에다 올려놨는데 무게가 처음이랑 다른 거예요. 이제 왜 달랐냐 보니까 주철관 안에 녹이 들어있는 거야. 이거 왜 그랬겠어요? 이제 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이 산소가 여기에 이 공기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녹이 된 거죠. 이 철이랑 이렇게 하면서 녹이 됐는데 그러고 산소가 결합을 한 거죠. 주철관이. 네, 그렇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수소가 냉각수를 이렇게 지났겠죠? 산소가 이렇게 철이랑 결합하고 나머지 수소가 냉각수를 지나서 이제 이 병의 기체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이제 왜냐면 걷다 이렇게 불을 딱 데웠더니 펑! 하고 터져요. 그래서 이 수소인 거를 이 수소라고 하는 이름 붙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약간 근데 물이 이렇게 산소랑 수소라는 또 안에 다른 이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설에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때까지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설이 거의 진짜처럼 이제 여기저기 있었죠. 진짜처럼. 지금 우리가 라바지의 그거를 진짜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때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아무튼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제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딱 원소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정의를 딱 내렸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이 원소다라고 딱 정의를 내렸고요. 이제 총 몇 종의 원소를 발표했나? 총 33가지의 원소를 발표했습니다. 33가지 원소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라바제가 물분해 실험할 때 학교에서 물분해 실험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린 약간 첨단 기기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요. 자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자 그러니까 수산나트륨을 녹인 물에다가 녹인 물이에요. 아무튼 물에다가 이 빨대 이렇게 또 두 개를 넣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똑같은 물을.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마이너스 극 이 집게가 달린 전선을 꽂고 다른 쪽에는 이제 또 플러스 극 전선을 딱 꽂는 거죠. 그러고 이제 약간 좀 기다려요. 그러면은 이제 또 빨대 안에 이제 약간 이렇게 아무튼 빨대 밑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빨대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럼 빨대 안에 이제 기체가 점점 이렇게 차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빨대 위에 구멍이 꽂혀 있어요. 구멍이 딱 있고 거기 마개가 딱 꽂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마개 꽂혀 있으면은 기체가 이제 조금 모였다 싶으면은 이 마개를 이제 이 플러스 극 쪽에 연결돼 있는 플러스 연결돼 있는 빨대 구멍을 딱 열고 거기다 이제 성냥불을 이제 갖다 대면 이게 성냥불이 불꽃이 좀 작은데 이게 커져요. 이렇게 확 하고 커지고요. 이제 마이너스 극 쪽에 이제 모여 있는 기체를 이제 마개 열고 성냥불을 갖다 대면 이게 퐁 터지는 거예요. 터지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플러스 극에 모이는 기체는 산소, 마이너스 극에 모이는 기체는 수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모인 수소량이 산소량의 2배가 돼요. 2배가 되고요. 이 실험으로 알 수 있죠. 네, 아까 라부아지에가 실험했듯이 이 물이 분해되어서 각각 산소랑 수소가 발생하였으므로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제 원소와 원소의 불폭발. 지금까지 총 알려진 원소 개수가 118가지예요. 118가지고 이 중에 이제 90가지 정도는 자연에서 발견이 된 거고 이제 나머지 20가지 정도는 이제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제 118가지 이제 지금까지 뭐 알려진 거긴 하지만 더 발견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일단 이렇게 118가지의 원소들이 모여서 세상에 모든 걸 다 구성하는 거예요. 진짜 모든 걸. 약간 뭐 바닷물은 뭐 수소, 산소, 염소, 마그네슘, 나트륨, 황 등이 구성을 하고요.
플라스틱 병은 뭐 수소, 탄소, 염소 등, 자동차는 철, 탄소, 망가니즈, 크로미움, 바나디움, 텅스텐 등이고요. 다이아몬드 만드는 뭐 탄소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간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칼륨, 칼슘, 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소 불꽃 반응. 이 원소 이제 보면은 이 원소 몇 가지는 불을 갖다 붙였을 때 이게 불꽃 색이 달라요. 약간 원래 불꽃 색은 기본적으로 빨간색이잖아요. 성냥불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제 약간 몇몇 원소들은 이제 여기다 갖다 불을 붙이면은 이제 막 보라색 나오고 막 초록색 나오고 노란색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무튼 이제 약간 실험을 한다 하면은 이제 구리라고 얘기할게요. 원자라는 말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아무튼 뭐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에다 이제 불을 이렇게 붙이면은 청록색이 돼서 막 타오르. 청록색. 구리가 청록색이고요. 이제 나트륨이 들어간 물질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은 이게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노란색. 이제 그리고 칼륨이 들어간 물질에다 불을 붙이면 보라색. 그리고 리튬이 들어간 물질에다 불을 붙이면은 빨간색이 되고요. 스트론튬도 빨간색. 조금 약간의 미세한 차이이지만 문제는 둘 다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바륨이 들어간 물질에다 불을 붙이면 이제 주황색이 되는 거예요. 주황색. 그리고 바륨은 황록색. 바륨이 황록색이 되고요. 이제 칼슘이 주황색. 네, 칼슘이 주황색. 칼륨이 보라색. 칼슘이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네, 그렇게 불꽃 색깔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을 해보면은 리튬이랑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둘 다 빨간색이잖아요. 엄청 막 색깔을 막 겁나 막 약간 잘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약간 그 약간의 차이를 알겠지만, 이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색을 더 확실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분광기라는 기기가 있어요. 분광기. 근데 이거를 이제 분광기 안에 프리즘이 들어있는데, 분광기로 보면 이게 색 띠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은 딱 그 이제 그 원소 이 불꽃 반응에 보이는 그 원소 이 불 색깔마다 어떤 원소는 그 원소 그 색깔, 그러니까 뭔 색깔을 보든지에 따라 그 빛마다 그 띠가 이렇게 있고 원소 이렇게 줄이 이렇게 딱딱딱 그어져 있거든요. 뭐 바코드처럼. 여기서 이제 약간 바코드처럼 이 선이 있는 위치라든지 뭐 선의 이 굵기라든지 뭐 선의 색깔, 그리고 뭐 선의 수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이제 원소를 구별하는 데 많이 쓰이죠. 그리고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도 구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고요. 이제 원자라는 개념을 좀 배울게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예요. 기본 입자. 그래서 가장 작은 원자, 가장 작은 수소원자. 수소원자가 제일 작다네요. 아무튼 그쵸. 1번이니까. 근데 수소원자가 제일 작은데, 수소원자는 이제 지름이 약 1억 분의 1cm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원자를 이렇게 그냥 일렬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이만한 1cm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원자의 그쵸. 이 원자 안에는 이제 대부분이 사실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자 핵이 이제 중앙에 딱 하나 있고 그 양옆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뿅뿅뿅뿅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거를 원자 핵, 돌아다니는 거를 전자. 원자 핵은 그리고 플러스 전하를 띄고요. 돌아다니는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양전하, 음전하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원자의 종류. 네,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은 이제 이 크기나 질량도 같아요. 원자 종류 같으면 크기, 질량도 같고, 종류가 다르면은 크기, 질량도 당연히 다르겠죠. 이게 전혀 뭐 겹치거나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고요. 이제 화학 변화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화학 변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얼음이 녹았어요. 얼음이 녹는다고 하는데 크기가 조금 약간 부피가 약간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자들, 그러니까 물 이 분자는 다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물 분자가 얼마나 이게 가까이 있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부피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서로 막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도 않아요.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리고 이제 원자들이 결합해서 물질을 만들 때는 항상 이제 같은 비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물 분자가 이제 H2O잖아요. 근데 H2O 약간 잘 몰라서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항상 H2O예요. 항상 H2O. 절대 변하지 않아요. 뭐 H3O가 뭐 물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 H2O는 언제나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를 구성하는 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고요.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도 다르지만 전하량이 각각 다르죠. 근데 한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의 양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들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 네. 항상 이게 뭐 탄소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죠. 전자들이 이제 마이너스 1인 전자들이 6개가 있어요. 그럼 전자들의 마이너스 전하량의 총합은 마이너스 6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이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 이제 분자 펼게요. 분자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 이제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데 이때 이 독립된 입자, 물 분자처럼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를 하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물 분자 같은 거 작죠. 그러니까 약간 잘 모르겠네. 수상한 단소도 뭔가 약간 성질을 나누는 거 아닌가? 성질이 아닌가? 아니에요. 수소원자랑 탄소원자랑 성질이 비슷비슷하죠. 왜냐하면 안에 원자 있고 전자들 있는 건 똑같으니까. 그리고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그러니까 별 다를 게 없죠. 사실 걔네만 있으면 우리가 걔네만 갖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물 성질이 있죠. 물 성질이 있고요. 산소 성질이 있죠. 물이랑 산소랑 같아요? 다르잖아요. 물 원자, 산소 원자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제 이 비율에 따라서 이제 성질이 다르잖아요. 물이랑 산소랑 어떻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입자이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아 졸려. 이제 예를 들어 산소 원자랑 산소 원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O2 해가지고 산소 분자 만들어지죠. 아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거지만 뭐 하나의 원자가 새로운 분자를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이게 부르는 게 이제 단원자 분자인데 단원자 분자 맞나? 어디 갔어? 이온. 아 이거 아닌데. 네. 단원자 분자 맞을 거예요. 아무튼 뭐 예를 들어 약간 헬륨은 헬륨 원자 하나가 있으면은 헬륨 분자예요. 그러니까 헬륨 원자는 원자인 동시에 이제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네, 성질을 나타내고요.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제 물 분자는 H2인가? H2예요. H2. H2고요. 일산화탄소는 이제 CO. 일산화탄소는 CO이고요. 이제 CO가 왜 CO냐면은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소 원자 하나랑 탄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근데 이게 쓰는 또 순서가 있거든요. 자, 이제 순서가 이제 탄소 원자들은 보통 이제 탄소를 맨 앞에다가 이제 C 이렇게 딱 쓰고요. 원자 이제 또 산소 원자를 그 뒤에다 써요. O.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원소들은 그 이제 뒤에 이제 알파벳 순으로 이제 쓰는 거죠. 알파벳 순으로 배열해요. 뭐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근데 또 탄소를 포함하지 않으면은 모든 원소를 알파벳 순으로 쓰는 거예요. 탄소까지 포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산화물에서는 산소를 맨 앞에다 써요. 아닌가? 맨 마지막에 쓰죠. 산화물에서는 산소를 맨 마지막에 써요. 맨 마지막에. 그러고요. 네. 산화물에서는 산소를 맨 마지막에 씁니다. 이런 규칙이 정해지기 전해지기 전에 생긴 문자식은 관습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암모니아는 이제 NH4. 응? 왜? NH4 아니야? 네, NH3네. NH3인데 뭐 여기 또 잘못 필기해놨냐? 어떻게 해놨냐? 와, NH3인데 H3N이라고 잘못 필기해놨어. NH3. 네. NH3가 대표적인 예죠. NH3가 대표적인 예고요. 자, 이제 물 H2O 일산화탄소 CO 일산화탄소는 이제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CO.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한 개에다 수소 원자 4개라서요. CH4. 헬륨은 아까 말했듯이 헬륨 원자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H2인가? H2예요. H2. H가? H인 것 같은데. H래요. H2. 헬륨 H2고요. 수소. 그쵸. 수소도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다네요. 수소가 분자기도 한가 봐. 수소 원자 2개 H2. 산소 원자 2개 O2. 이제 이산화탄소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2개 CO2죠. 그리고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 CO2. 프로페인이란 게 또 있대요. 프로페인 되게 좀 재밌는데 C3H8이라네요. 탄소 원자 3개다 수소 원자 8개. 아무튼 그러고요. 이제 염화수소는 염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1개 해가지고 HCI가 됩니다. 자, 이제
원소 기호의 변천사. 원소 기호의 변천사는 자 이제 고대? 연금술사래요. 연금술사들은 이제 그림으로 된 기호를 썼으면 이제 하나의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가 여러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연금술사들은 이게 나만 알아보는 게 중요했거든. 딴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게 뭔 소리지. 그래서 나만 알아봐야 돼가지고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맞춰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연금술이 부질없다 생각을 한 다음에 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알아듣게 만들자 해서 공유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원 동그라미 안에다가 그때는 33개월 몰랐으니까 원소를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제 그림이나 이제 문자를 넣어가지고 표현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너무 근데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러고 이제는 약간 막 연구주사들처럼 나 혼자만 알아봐야 돼.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통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딱 그 영어 이름에서 라틴어나 영어 이름에서 맨 첫 번째 글자와 중간 글자를 따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했고요. 첫 번째는 대문자로 쓰고 두 번째는 소문자로 쓰겠죠. 네. 예외가 있어요. 아 예외 아니네. 아니 없어요. 자 그러고 이제 번째 이제 이온을 해볼게요. 이온. 방금 안 했는데. 이온. 네, 이온은 뭘로부터 만들어져요? 원자로부터 만들어져요. 원자로부터. 이제 뭘로 되는 건데? 아 그쵸. 아까 원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죠.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인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막 또 이제 이게 모여있다면은 이제 안정적인 전자수라는 게 있거든요. 2개, 8개? 2개, 10개, 18개요. 이게 안정적인 전자수인데 불안정하니까 뭐 안정적인 전자수로 맞추려고 이제 전자가 막 옮겨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이제 원자로. 근데 이제 여기서 전자를 잃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탄소 내가 좋아하는데 탄소 원자라고 해볼게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이잖아요. 전자의 전하량의 합이 마이너스 6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총 마이너스 있는 게 5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5개가 마이너스 총 합쳐서 마이너스 5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5 더해보세요.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제 더 이상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양전하고도 맞죠? 그니까 이제 얘는 양전하가 되는 거죠. 양전하 플러스가 되면 탄소를 얘를 잘못 들었는데 아무튼 탄소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를 잃으면은 양전하가 되죠. 반대로 또 이제 얘가 어딘가를 옮겨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옮겨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거기도 전혀 약간 말이 안 되긴 한데 탄소잖아요. 봐요. 그러면은 이게 걔는 이제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인데 전자의 총 전하량 합이 마이너스 7이잖아요.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7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음이온이 돼요. 음이온.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죠. 그러니까 음이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이 절대값이 크다 하면 얘는 양이온. 반대다 하면 음이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고 플러스 하를 띤 입자를 양이온,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온을 표현을 할 때는 이온식을 사용해요. 이온식. 이제 이온식은 이제 원자 기호의 오른쪽 위에 이제 잃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가 있죠. 전자의 개수를 쓰고 그 옆에다가 이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러니까 양이온이면은 몇 개를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은 개수를 쓰고 음이온이면 얻었을 거 아니에요. 얻은 개수를 옆에다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개를 잃었다 그러면은 플러스 2를 쓰는 게 아니고 근데 2 플러스를 써야 돼요.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아니고 2 플러스.
이제 중요한 이온들이 있죠. 단원자 이온 중에서는 이제 바륨 이온이 이제 Ba2+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또 구리 이온 Cu2+가 있어요. Cu2+. 그리고 이제 음이온은 Ag+, 납이온은 Pbe+. 이제 이게 이제까지가 이제 단원자 이온 중에 이제 양이온이었고요. 이제 음이온으로 가면은 산화이온 O2-, 플루오리나이온 F-, 염화이온 Cl-, 아이오디나이온 I-, 황화이온 S2-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원자가 꼭 하나로만 꼭 그 이제 원자 이온 이제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이제 원자 단이온 또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걔네들 중에서 이제 암모듐 이온 NH4+가 있고, 질산이온 NO3-, 탄산이온 CO3 2-가 있고, 황산이온 SO42-, 과망간이지산 이온이라고 해서 또 MnO4-가 있어요. 이제 또 전하를 띈 이제 이온이 또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전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반대, 약간 자석처럼 그 반대의 전하를 가진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페트리 접시에 이제 클립으로 이제 페트리 접시 양끝을 이렇게 딱 꽂아요, 클립을.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질산 칼륨 수용액 중에 이제 10%짜리 질산 칼륨 수용액을 부을 거예요. 왜 붓냐? 이게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용액이나 아무나 용액이나 막 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이제 통할 수 있게 이 전해질로 붓는 거죠. 질산칼륨 수용액을. 그렇게 붓고 이제 클릭과 전원 장치를 뭐 연결을 해가지고 짚게 달린 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쪽은 마이너스 전선을 연결하고 한쪽은 플러스 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을 이제 딱 맞추고 전원을 켜요. 그리고 이제 페트리 접시 이제 전해질이 부어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파란색이에요, 황산구리 수용액은. 그리고 또 관찰을 해요. 또 나중에 있다가 그리고 다 치우고 다시 또 전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과망간이제산 칼슘 수용액을 넣어요. 걔는 보라색이에요. 또 관찰을 해요. 그러면 일단 자 수용액을 이제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수용액 속에서 이제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으면은 수용액 중에서 파란색을 띠는 구리온이 파란색을 띠요. 그래서 파란색을 띠는 구리온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파란색이 눈에 보이잖아. 걔가 이제 마이너스 이제 그 전선을 단 쪽으로 이렇게 윙 하고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리온은 이제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그로 이동하는 거는 플러스 전화를 떼고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양이온이죠. 그래서 구리이온은 무슨 이온이다? 양이온이다. 자, 그러고 이제 이 이온이 들어있는 이 수용액이 있으면은 이 안에는 무조건 양전하랑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양이온 2개가 들어있거나 음이온 2개가 들어있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산구리 수용액이었죠. 구리가 양이온이니까 그러니까 황산이온은 무슨 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음이온이 되고요. 또 이제 과망간이지산 칼륨 수용액을 붓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라색을 띠는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과망간이지산은 무슨 이온이다? 과망간이지산 이온은 마이너스를 띠니까 음이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슘은 그러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쪽으로 갈 테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갈 테니까 양이온이겠죠. 그래서 총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 이온은 황산이온이 있고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있는데 또 뭐가 있다? 질산이온이 있어요. 질산이온 어디 있었어요? 전해질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질산칼륨 수용액.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 투명색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 상태로 이렇게 가만히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얘도 어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칼륨 이온은 뭐 과망간이지산 칼륨에도 들어있으니까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걔네도 그렇게 이동을 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조개가 수분이 적히죠. 조개가 껍데기가 단단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태어날 때부터 껍데기가 단단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바닷물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바닷물에 칼슘 이온이 녹아있단 말이에요. 이온은 원래 물이랑 만나면 녹아있어요. 그리고 조개 몸에서는 이제 탄산 이온이 계속 분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사람도 다 아까 얘기했지만 원소로 이루어져 있듯이 동물도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칼슘 이온이랑 탄산 이온이 만나면서 뭐가 생겨요? 탄산 칼슘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
이게 되게 딱딱하단 말이에요. 왜 딱딱해졌냐? 이제 이 어떤 그 수용액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인 앙금이라는 걸 생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개, 그러니까 바닷물에 녹아있는 칼슘 이온과 조개에서 분비된 탄산 이온 이 두 개는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은이온이랑 염화이온이 만나면은 염화은 이제 앙금이 되고요. 납이온이랑 아이오디나 이온이 만나면 아이오디나 납이 돼요. 칼슘이온 플러스 탄산이온은 탄산칼슘, 바륨이온 플러스 황산이온은 황산바륨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또 이렇게 있고 질산은 수용액이 있는데 두 개 이렇게 섞잖아요. 같은 곳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앙금 생성 반응을 일으키는 게 뭐가 있어요? 염화이온이랑 은이온이 있죠. 염화이온이랑 음이온이 딱 이렇게 서로 스캔을 하다가 나랑 앙금이 되는 게 없나 이렇게 딱 보다가 쟤다!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제 걔네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앙금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아예 앙금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딱 물에도 녹지 않아요. 그대로 딱딱해져가지고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바닥으로. 그러면 이 나머지 위에는 이제 이 나머지 이 수용액에 있었던 다른 애들 이 나트륨 이온이랑 이제 질산 이온 이런 것들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온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보면은 수용액 속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